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금 받고 계시는 유료급여 혜택은 중단되십니다. 짧고 사무적인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안내문에는 이런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연금 수령 시 소득 발생, 유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단 한 줄짜리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의 지난 15년의 세월과 앞으로의 남은 생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낸 15년, 그 시간 동안 흘린 땀의 정당한 보상인 연금을 받는 순간 저는 제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이민을 결심하고 낯선 땅 미국에서 정말 뼈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거대한 마켓의 창고에서 짐을 나르고 캄캄한 밤 주유소를 지키고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은 언젠가 그리운 내 나라, 한국에 돌아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자격은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 일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15년의 세월을 꼬박 채웠습니다. 단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한 적 없이 정당하게 의무를 다했고 서류상으로도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에 무소득자로 등록했고 자연스럽게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약을 거의 비용 부담 없이 처방받을 수 있었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그리고 마지막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의 연금 수령을 신청한 그 순간 제가 딛고 서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유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둘을 비슷한 제도로 생각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일종의 사회적 품앗리와 같은 제도입니다. 병원비의 약 30%에서 60%는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료급여는 다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 2계층처럼 생계 자체가 어려운 극빈층을 위한 국가의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유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입원비, 수술비, 진료비, 약값까지 의료비의 거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야말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이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저는 귀국 후 무소득 상태였기에 유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금을 신청하자마자 국가는 저에게 당신은 더 이상 무소득자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금을 받는 게 더 이득 아닌가? 복지를 포기하고 연금을 받으면 되지 않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받게 될 미국 연금은 월 $1,100,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서울의 월세와 최소한의 생계비를 감당하고 이제는 새로 부과될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갈 때마다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까지 내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특히 저처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 의료비는 상상 이상으로 큰 부담입니다. 연금의 절반 이상이 병원비와 약값으로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반면 의료급여 대상자였을 때는 적어도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기묘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달 140만 원의 연금을 받고 불안한 의료비 부담을 떠안을 것인가, 아니면 15년간의 땀의 결실을 포기하고 다시 무소득자로 돌아가 의료급여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처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수십 년간 일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수많은 교포 어르신들이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고 한국 내에는 뚜렷한 소득 기반이 없어 유료급여나 기초생활수급에 의지해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외에서 피땀 흘려 쌓아온 연금을 신청하는 순간 그들을 지탱해주던 최소한의 복지 시스템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한국의 복지 행정 시스템은 해외 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단순히 노동의 대가뿐만이 아닙니다. 연금, 이자, 임대료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선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모든 복지 혜택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저는 이제 매달 연금 명세서를 받아들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차라리 연금을 끊고 다시 무소득자로 등록해야 할까? 하지만 연금 수령을 중단하면 미국 내에서의 제 모든 기록이 단절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또한 한번 탈락된 유료급여 자격을 다시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의 의료비는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저처럼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몸이 정말 아파질 때까지 고통을 참아내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해외 연금 수령은 한국에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극빈층을 위한 복지 혜택인 유료급여 자격이 박탈됩니다. 연금은 생활의 보탬이 되지만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더 큰 의료비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는 이 두 제도 사이를 완충해줄 어떠한 장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무조건 포기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미국 땅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정직하게 일한 15년의 보상이 왜 내 고국에서는 벌칙이 되어버린 걸까? 내가 원했던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최소한의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해외에서 오랜 시간 땀 흘려 일하고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금, 세금, 복지, 의료보험. 이 모든 것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저처럼 15년 노동의 끝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낯선 땅에서 조국을 그리며 묵묵히 일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세심한 시선을 보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해외연금과 국내 복지 제도의 충돌을 넘어 우리가 우리 국민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해외 연금 수령자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 기준을 마련하거나 연금액에 따라 복지 혜택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완충 장치를 도입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린 대가를 신고하고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단절된 제도 속에서 양자택일만을 강요하는 것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국 전 철저한 준비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무계획한 귀국은 연금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전략을 갖춘다면 제2의 인생을 고국에서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